필수교양 정보문해력 박경민입니다. 3장 제목이 속가내기죠. 속가내기. 쓸모있는 것을 가려내라. 이번 이야기는 154쪽에 있는 공간 참조 기억 전략입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기억하는 비법이라는 뜻이겠죠. 이 정보문해력 책에서 이 개념이 왜 나왔느냐 하면요. 이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아마 나름의 가설이 있을 것 같아요. 종이냐, 스크린이냐, 어느 쪽으로 읽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 문제는 제 박사 논문과도 관련이 있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패드나 이렇게 스크린으로 볼 것인가, 종이로 볼 것인가, 종이 쪽에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좀 그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OECD에서 3년에 한 번씩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OECD 국가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읽기, 수학, 과학 시험을 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아마 학부모도 설문조사를 하는지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하고요, 선생님도 하고 관리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아마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종단 연구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이 뭐냐면 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PISA. 그래서 이거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학생들을 한번 평가해 본다라는 건데, 이 시험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비교를 하는데 어떤 의의가 있냐면, 우리랑 비슷한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배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라의 순서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뭐 매년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몇 등이야, 1등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이제 매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 보고서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결과 보고서는요, 2018년에 시행되었던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든 거고요. 이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읽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종이와 스크린 읽기를 모두 다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점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읽기를 하는 아이들은 종이 읽기를, 디지털 읽기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종이책 읽기를 5배인가 아마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한다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다시 이 영상의 주제로 돌아가서 공간 참조 기억 전략이 읽기에서 이제 언급된 이유는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 왜 효과가 더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가 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종이만 읽어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이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디지털로 읽어야 되는 경우, 디지털이 장점이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을 활용하시는 게 좋죠. 어쨌든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공간 참조 기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다이버들 있죠. 물에 들어가는 다이버들의 기억력을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 학습하는 환경, 즉 맥락이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였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도 제가 이거는 인공지능 써서 그림을 이제 그려봐 시켜본 건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 곁다리로 제가 지금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바다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공부하고 바다에서 시험을 치면 뭐 이게 이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뭐 어떻게 했겠죠. 이제 그 실제 그림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32%를 기억을 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다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시험은 어디서 치냐면 육지에 올라가서 친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을 쳤더니 23% 기억하더라. 상황을 바꿨어요. 공부는 육지에서 하고요. 회상은 또 육지에서 해. 이렇게 했더니 38%를 기억을 하고요. 반대로 육지에서 공부는 했는데 시험은 바닷속에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24%더라.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나요? 몇 프로였는지? 30%대, 20%대, 30%대, 20%대 이랬잖아요. 그래서 맥락이 같은 장소에서 공부도 하고 해상을 또 해라. 그래서 공부하던 장소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억하는 전략 중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 자칫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시험 치는 공부 상황이랑 시험 상황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능 치는 상황이, 교실 상황이 아이 원래 공부하던 상황이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냐. 우리 아이가 이제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민원 넣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거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애를 막 돌려야 돼. 여기서도 공부하고 저기서도 공부하고 맥락 상관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시끄러운 데서도 공부시키시고요. 학교에서도 공부시키시고요. 조용한 데서도 공부시키시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장소를 다양하게 여기저기 해보라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용하게만 시켜줘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상황이 벗어나면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거를 또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또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 아시죠?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셜록 홈즈, 영화란 영화는 막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셜록 홈즈로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 머릿속에 지금 궁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궁전을 만들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굉장히 잘하고, 이제 굉장히 추론도 잘하고, 이제 막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제 머릿속에 집을 짓고, 기억할 아이템과 머릿속에 이제 그 궁전의 집 안에 있는 이제 구조와 연결시키는 장면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 이런 기억에 관한 전략을 설명한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 타이틀로 기억의 궁전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의 궁전이라는 표현은 심리학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기억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집을 짓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이 배치도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 익숙한 집 생각해서 이제 이 공간에서 동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동선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동선에다가 외워야 되는 목록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목록 작성한 다음에 2번과 3번을 매칭시키는 거죠. 2번, 3번 매칭시켜서 이제 기억을 해본다. 이때 어떻게 하면 더 기억을 잘 나느냐 하면은 이제 막 과장해서 이제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유머스럽게 하거나 막 때를 쓰거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하면은 암기가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억의 궁전입니다. 다시 종이책이랑 스크린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간의 효용입니다. 공간의 쓸모. 그래서 종이책과 스크린 읽기의 비교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종이로 책을 읽을 때는 종이책으로 이제 읽으실 때는 여기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제 읽고 있는 장소, 이거 슬로베니아 어딘지 제가 가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읽고 있는 장소 그리고 이 분위기 뭐 햇볕 뭐 소리 뭐 이런 것들 바람 뭐 이런 게 다 같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이제 감각들이랑 책의 내용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회상할 때. 그래서 그 기억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만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을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걸 읽다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여기서 이제 읽고 있다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더라? 다시 궁금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책을 뒤적뒤적 할 때는 책의 어떤 양, 위치, 그리고 텍스트의 배치, 그리고 페이지, 뭐, 페이지에서의 위치, 주변의 여백, 그리고 내가 했던 메모, 이런 것들이 기억이랑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스크린 리딩을 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멀티미디어가 있잖아요. 동영상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하이퍼링크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넘어가서 다른 거를 이제 참고하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움직임이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 어떤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뭐 책을 다시 보면, 네. 책을 다시 보면, 뭐 30페이지에 이게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으로 보면 30페이지에 뭐가 있었지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 스크롤만 하니까 위로 아래로 스크롤 하거나 아니면 하이퍼링크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인지는 이제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겠죠. 스크린으로 읽을 때. 그렇지만 디지털로 읽으실 때는 기록을 쉽게 할 수 있거나 그 기록을 이제 이 책의 내용을 SNS에서 바로 이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디오나 비디오 이런 멀티미디어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는 여행을 멀리 가야 되는데 책을 너무 읽고 싶어. 근데 이제 무거워. 그러니까 패드 하나만 가지고 무겁지 않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의 장점은 공간 참조, 기억 저장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공간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간의 기억에 도움이 됐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스크린은 스크린 나름의 또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만 선택할 것인가, 스크린만 선택할 것인가, 이런 답을 찾기보다는 읽기 환경의 특성을 잘 아시고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거를 현명하게 선택해서 독서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종이로 읽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이로 읽고 종이로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 했어.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게 필요해. 멀리 가야 되는데 책을 가져갈 수 이런 거라든지 이제 직업상 디지털로 읽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디지털을 선택해서 본다. 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종이를 버리지는 마세요. 종이를 버리지는 마시고 부모님이시라면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종이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간이라는 것이 읽기에 그리고 기억과 회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어요. 다음 영상은요, 정보의 큐레이션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